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입니다. 이번 달에는 신정부 출범, 보험료 인하 행렬, 문제 없나?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뀐 후 대거 풀렸던 보험 규제가 다시 좀 촘촘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특수고용인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도 특수고용인이며 이번 정부의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의 영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정부는 보험료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지수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변액보험 판매량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판매량이 많아진 것에 주가 상승 원인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등급 분류표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개정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 등급 분류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까지 2년 동안 한시 운영을 목표로 2015년 복합점포가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험 복합점포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뉴스원에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인력 감축 부메랑 변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대 과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약 7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0만 명이 바로 보험 설계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는 0.25%에서 0.85%의 요율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모두 고용인으로 포함되면 보험사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0.85%의 요율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지급한 급여, 즉 모집 수수료의 0.85%를 내는 셈이죠. 지난해 생명보험업계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약 4조 2천억이 됩니다. 또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2조 5천억 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생명보험사는 약 350억 원,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약 2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생손보업계가 총 550억 원을 부담하는 셈이죠. 생보는 올해 약 4조 원,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약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0억 원, 과연 부담스러운 돈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이번 기회에 영업조직을 더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전업용 설계사들을 줄이는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전속 설계사는 약 40%가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계사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찬성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갈립니다. 결국 절충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7월 24일 삼성화재 7개월 만에 또 차 보험료 내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 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자 보험료를 평균 2.3%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취재 뒷얘기로 다른 보험사에게 보험료 인하를 하면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좀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하지 말자는 의미였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보험료 인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하나손보부터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손을 들었죠. 그리고 대형사 중 하나인 동부화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발표하자 현대해상, 삼성화재, 그리고 KB손보 등 상회사들도 연달아 보험료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력을 표면적으로는 손해율이 좋아져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지만 이면적 이유는 당국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식의 업계 길들이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일종의 세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급등할 것이며 최근 경락 손해 인정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다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율이 오른다 한들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보험 점유율도 현 상황에서 당분간 고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난 7월 13일 주가 고공행진의 변액보험이 대세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생명보험협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가 5,4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사에서는 주가지수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박스권을 탈출한 덕에 변액보험 가입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변액보험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업계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변액보험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과 함께 주가 상승 흐름이 시너지를 낸 것 같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변액보험은 책임준비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습니다. 즉 IFRS 17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좋은 상품이죠. 소비자도 저금리 시대에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변액보험 활성화를 기자인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평형기능장애도 귀장애, 장애분류표 12년 만에 개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7월 12일에 열렸던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 등급 분류표는 모든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험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도 상당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장애 등급 분류표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제정된 내용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공청회 때 금융당국 관계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협회나 의학단체 쪽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개정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금융당국에 확인하니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내년 1월에 적용하는 게 아닌 그 이후에 적용하는 것을 또 한 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설계사분들께서도 꼭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뉴스원에서 6월 30일에 보험 복합점포 시행 2년, 초라한 성적 속 논란 가열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험 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6월에 2년 동안 한시 운영이라는 목표로 출범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보고 확대 또는 폐지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죠. 사실 지난 정권인 3월까지만 해도 7월 이후에 전면적 확대라는 게 금융당국의 스탠스였습니다. 보험 복합점포가 시행되면 방카슈랑스 25% 룰도 우회적으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은 물론 종신보험까지 판매가 가능해지죠. 결국 설계사의 일자리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니 현재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보험 복합점포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당국은 이 보험 복합점포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계사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추진됩니다. 보험사의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사는 조직 슬림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보험사가 정부의 압력에 두 손을 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실손 보험료 인하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종신보험료 등 다른 보험료의 가격도 통제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가 상승 덕에 변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IFRS 17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비변액보험보다 변액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 활성화의 이면입니다. 또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도 공시유형 상품보다는 변액 상품이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설계사분들도 변액보험 컨설팅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 등급 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개정안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험 복합점포도 전면 확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확대보다는 좀 폐지 쪽의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방카슈랑스 역시 저축성 보험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지금보다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설팅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많이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래도 땀 흘리시는 만큼 성과가 나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